네, 경찰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미래인재 경찰 학원 선택해 주셔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러선 같은 법 과목 선생님들보다 저를 먼저 만나게 됐을 거예요. 네, 저는 미래인재 경찰 학원에서 이제 GTLF 강의하고 있는 김준기라고 합니다. 만나서 매우 반갑고요. 자, 이제 대부분 이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이실 텐데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법 과목도 법 과목이거니와 영어 이제 공통 과목에서 이제 영어가 사라져서 조금 부담이 덜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랑 좀 담을 쌓아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목에 보시다시피 이제 5일 만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계시던 뭐 영어와 좀 사이가 안 좋으시든 어떻든 간에 제 수업을 5일만 들으시고 시키는 대로 공부만 잘 하시면 GTLF 43점 무조건 맞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OT 영상에서는 GTLF 시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왜 토익이 아니고 이제 GTLF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GTLF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우리 경찰 수험생들은 GTLF가 이렇게 출제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영역을 아주 간결하게 공부하기만 하면 되는지 그거를 설명드리고 OT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GTLF 시험을 좀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GTLF 시험은 크게 세 가지 섹션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grammar, 문법 섹션, 그다음에 듣기 영역,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독해 어휘 영역 이렇게 총 되어 있고요. 총 문항은 80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설명드릴 거는 각 이제 문항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문제 번호 1번부터 이제 26번까지 총 26문제로 문법 영역이 출제가 됩니다. 문법 영역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짤막한 문단 하나가 주어지고요. 그 중간에 이제 빈칸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 이 빈칸에 이제 4가지 사지선다 중에서 어떤 것을 답으로 해야 하는지 26문제의 유형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방식이 26문제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법 영역. 뭐 26문제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리스닝, 듣기 영역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26문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나 말씀 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GTLF 듣기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총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듣기 영역이 1, 2, 3, 4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파트 하나마다 이제 듣기를 들어야 되는데 듣기 스크립트가 한 3분에서 4분 정도 계속 이제 듣기 영역 이제 스크립트가 계속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듣기 영역을 준비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귀로 들리는 내용들을 이제 잘 기록했다가 답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글을 적는 훈련도 좀 하셔야 되고 게다가 여기 아래쪽에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 번호만 있고요. 이렇게 A, B, C, D 보기만 제시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번호에 해당하는. 그럼 이거는 어디서 알려주냐면은 요것도 리스닝으로 듣고 27번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나한테 요구하는구나. 이걸 이제 다 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토익보다는 GTLF에서 이 듣기만큼은 좀 듣기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일단 그러한데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듣기 문제가 26문제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어휘 영역 해서 총 28문제가 나옵니다. 총 28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문제지 왼쪽에는 독해 지문이 나와 있고 문제지 오른쪽에는 이제 각 지문마다 7문제씩 문제가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7, 4, 28 해가지고 28문제고요. 지문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요 이제 각 지문마다 7문제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문제는 반드시 이게 동의어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지문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 파트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번 파트는 무조건
역사적인 인물이나 유명한 사람에 대한 이제 일대기, 뭐 위인전, 전기문 이제 요런 글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독해 포인트는 뭐 이제 어떤 인물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뭐 언제 어디서 유학을 갔고, 뭐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디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article, 신문 기사나 잡지 기사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뭐 어떤 연구의 결과, 보고서 뭐 이런 것들. 세 번째는 encyclopedia라고 해가지고 백과사전이 출제가 되고요. 네 번째는 서신, 편지와 관련된 글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각 지문마다 7문제씩 이렇게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제가 그 샘플 문제 하나를 가져왔는데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렇게 이제 요게 파트 1에 대한 지문이에요. 조금 이제 눈으로 보기에 좀 빡세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단락은 뭐 적게는 4문단에서 지금처럼 뭐 6문단, 7문단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지문이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시험지 왼쪽 부분이고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눈을 옮기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총 7문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5문제가 지문을 읽고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마지막에 2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동의어를 찾는 어휘 문제 이렇게 총 7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선생님 빡센데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경찰 지텔프는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 문법에만 치중을 할 겁니다. 아까 전에 문법 26문제 출제된다고 했는데요. 그 문법 문제에 우리가 all in 하는 것만으로도 검정제 43점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는 거. 선생님, 그럼 듣기 독해는 어떻게 할까요? 자, 한 번호로 찍으세요. 알겠지? 한 번호로 찍고 나오는 거야. 이거 예전에 제가 지금 미래인재 경찰학 하면서 처음 지텔프를 수업하는 게 아니라 경찰 그 시험 과목이 개편되고 나서부터 이제 지텔프가 딱 새로 생겼잖아요. 그게 생긴 순간부터 이제 신강은 경찰팀에서 계속 지텔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한테 이제 듣기랑 독해는 찍고 오세요라고 했더니 한 번으로 안 찍고 자기 마음대로 번호를 이렇게 찍고 와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학생도 있었어요. 자, 그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무조건 한 번으로만 찍고 오는 겁니다. 알겠지? 이거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뭐 좀 호기롭게 나 좀 풀 수 있다 해가지고 영어 좀 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지? 시간 낭비다. 알겠어요? 문제를 좀 풀고 싶으면은 청취는 한 번으로 찍으시고 독해는 한 몇 문제 정도 풀어보고 오는 거 괜찮아요. 대신에 우리가 문법에 올인해서 무조건 43점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듣기와 독해는 찍고 온다. 한 번으로 우리 문법에 올인해서 43점 맞아올 거다. 그래서 총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영역별로 영역별로 이렇게 풀이 시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이제 왜 적어놨냐면은 시험장 가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지텔프 공식 주관사에서 문법 문제를 풀라고 해요. 그럼 20분이 지나잖아요. 그럼 방송이 나오거든. 자, 지금부터 듣기 영역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면서 문법 영역 풀이는 잠시 멈춰주시고 뭐 이런 그 방송이 나온대. 그거 무시하시고 푸시면 돼요. 알겠지? 뭐 반드시 문법은 20분 만에 풀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풀고 싶은 대로 풀면 돼요. 방송과 상관없이. 알겠죠? 그래서 총 90분 동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올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법 영역 대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거 10분 만에 풀고요. 나머지 80분은 주무시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좀 지루하면은 독해 문제 좀 풀면 돼요. 알겠지? 자, 절대 지켜야 됩니다. 알겠지? 청취는 무조건 찍으세요. 괜히 막 들으려고 했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혹시나 문법 문제를 풀면서 내가 실수한 게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차라리 문법 영역을 한 2번, 3번, 많으면 5번까지 점검을 하세요. 알겠지? 그래도 뭐 20분이면은 문제 풀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지요? 자, 지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하는 점수가 이제 43점인데 지금 약간 확정 이제 가산점이
이제 폐지가 된다, 안 된다 지금 강의를 하는 시점에 약간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공고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가산점을 좀 폐지를 하고 이제 도움이 되는 뭐 무도 가산점 이쪽으로 이제 가산점을 딱 나머지는 폐지하고 무도 가산점만 존치하는 그런 지금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48점을 목표로 하는 게 이전 강의의 목표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5점 차이 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조금만 더 하시면은 5점 금방 맞거든요. 문제 개수로 치면 한 3, 4개 정도 더 맞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는 48점을 목표로 해서 가산점 2점까지 좀 한꺼번에 획득을 하자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나 만에 하나 GTLF 가산점 2점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목표로 하는 점수는 48점으로 해보자. 이렇게 제가 목표를 정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지? 없어지면 더 쉽고 땡큐고. 자, 그러면 우리가 48점을 이제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영역별로 문제에 맞춰야 되는 개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48점을 위한 문제풀이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48점 만들기 시나리오.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을 한 번호로 찍어요. 그럼 이제 보기가 4개니까 4분의 1 타작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7문제 맞추면은 25점. 독해에서도 7문제 맞추면은 25점. 청취에서 25점 맞고 독해에서 25점 맞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문법에서 94점이 나와야 요 세 가지 점수를 합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 이렇게 48점이 나오거든요. 그럼 문법 영역에서 94점을 맞으려면 총 26문제 중에 25문제를 맞아야 48점이 안정적으로 나와요. 이거 선생님 좀 빡센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26문제 중에서요. 22문제는요. 22문제는 초등학생이 강의를 들어도 암기를 잘 할 수만 있으면은 22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못 맞추면은 안 돼. 약간 문제가 있는 거야. 이 22문제는 알려드린 대로 하면은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이제 나머지 4문제가 조금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하는 이제 문제인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분발을 해주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우리 문법 영역만 풀이할 거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잖아. 그 시간에 이 4문제를 좀 차분히 고민을 해주셔서 최대한 많은 문제, 만점에 가까운 25문제를 좀 맞춰주시게 되면은 48점이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일단은 시나리오 1번은 영포자분들, 저 중학교 때 이후로 영어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영어 안 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해당하는 시나리오예요. 알겠지? 그래서 문법 영역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수업을 좀 잘 듣고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거 잘 암기하자. 이런 마음가짐 좀 있으셔야 되고요. 2번 시나리오는 그래도 나 토익 좀 공부한 적 있고 고등학교 때도 수능 뭐 한 3, 4등급 정도 나왔었어요. 이런 분들은 청취는 그대로 한 번으로 찍으시되 독해 문제에서 찍는 거보다 한 번으로 찍으면 7문제 맞출 수 있다 그랬잖아. 찍는 거보다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조금 더 맞춰주시잖아요. 그러면 문법에서 한 3개 정도 더 틀려도 돼. 너무 땡큐죠. 왜냐면 아까 전에 22문제는 무조건 암기해가지고 100% 맞출 수 있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독해 영역을 푸셔서 2, 3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실력이면 사실은 이런 시나리오까지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수능 때 3, 4등급 정도 나왔었어요 하면은 독해도 좀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서 문제 풀다가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넘겨버리고 쭉쭉 보면서 이건 내가 풀 수 있겠다 하면은 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또 합쳐가지고 48점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48점을 목표로 하면 43점 당연히 나오겠지요. 알겠지? 자, 우리 가산점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48점을 목표로 합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GTLF 시험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 경찰 GTLF 가산점이 아니라 검정제 43점 위에서 이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지? 자, 시키는 대로 하시고, 제가 하라는 거 하고, 암기하라는 거 하고 하면은 아까 우리 책 제목처럼 5일 만에 GTLF 43점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5일이라고 하는 게요, 단순하게 5일 동안 강의를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사실 너무 좀 날로 먹는 거고, 5일 동안 제 강의를 듣고 그날 들은 강의에 대해서 좀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3강씩 해가지고 이제 5일로 나눠 듣기로 했다 하면 총 15강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3강의를 들었으면은 한 복습하는 시간 한두 시간이면 되거든요.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5일 완성이라고 말씀드린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강의를 듣고 제가 암기하라는 거 암기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잘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면 5일 안에 무조건 43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 마치도록 하고요.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